하도록 할게요. 오늘부터 그 CPPG 그 최적화 온라인,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과정을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작하는데 앞서서 일단 간단하게 CPPG 개인정보 관리사 자격 소개부터 좀 하고, 어떤 출제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그다음에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PPG 개인정보 관리사 자격은 민간 자격인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네. CPPG 자격은 그 이제 개인정보 관리사 자격 중에서는 그 유일하게 현재 민간 자격이면서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뭐 정책이나 뭐 방법론 같은 그런 뭐 기본적인 지식을 쌓거나 아니면 실무 능력을 좀 갖기 위해서 갖고자 하는 이제 자격 중에 하나인 거고요. 일단 CPPG 개인정보 관리사 자격 수준은 사실상은 그 기사 수준의 자격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민간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기사에 준하는 자격의 가점들을 많이 부여하고 있잖아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일단 CPPG 자격을 따게 되면 뭐 개인정보 담당자로서 경력 인정을 받다든지 아니면 실무적인 직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CPPG 개인정보 관리사 자격증을 이제 베이스로 해서 기존에 IT를 하시거나 아니면 IT가 아닌 BIT 전공자분들도 이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 자격증을 따시고 적극 따시려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이유가 첫 번째, 이 자격증을 따게 되면 어떤 점이 이점이 있냐면, 일단 그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자격증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개인정보 영향평가사 그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한테도 이 자격증에 대해 가점이 좀 부여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네, 그리고 시험 문제가 좀 유사하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피아 자격증하고 CPPG 자격증하고 좀 차이가 뭐냐면, 일단 시험을 기준으로 얘기를 드렸을 때, 일단 CPPG는 오지선다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피아는 사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CPPG 같은 경우에는 출제는 총 100문제인데, 개인정보 영향평가사 같은 경우는 일단 크게 그 두 그룹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1교시, 2교시로 나눠져서 1교시에는 이게 객관식 시험, 개인정보 뭐 전반적인 법 체계랑 그리고 영향평가 관련한 문제들이 해서 총 40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2교시에는 객관식 문제 플러스 그다음에 주관식 문제로 해서 총 4시간 동안 이제 영향평가는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근데 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 CPPG 관련한 자격증을 많이 준비를 하고 계세요. 왜냐면 시험,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유사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준비를 하시고, 뭐, 일반 뭐 대학생들, 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시죠. 왜냐면 기존에 실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정보보안이나 아니면 네트워크와 정보보안 쪽이나 뭐 개인정보가 아니어도 IT 쪽에 관련 업무들이 있으셔서 이 자격증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일단 얘는 기본적인 뭐 대학생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격증이 또 어디에 또 쓰일 수가 있냐 하면, 경력, 정보보호 또는 이제 개인정보 경력이 6년 이상인 분들한테 좀 해당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 최근에 핫한 그 자격증이 있잖아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죠? 그냥 제가 대답을 할게요. ISMS-P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도 이 자격증은 사실 도움이 되세요. 이번에 이제 ISMS-P가 2018년도에 이제 고시가 개정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50문제로 출제가 됐고, 50문제 중에서 한 기본적으로 한 20문제 정도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기준으로 했을 때, CPPG도 오지선다형, ISMP도 오지선다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준비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 유형 중에 CPPG와 ISMP의 가장 공통점이 그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와요. 모두 고르시오 유형들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일단 뭐 기억, 니은, 뭐 다음 보기 중에서 기억, 니은, 디귿에서 기억, 니은, 디귿을 고른다는 유형이 모두 고르시오의 하나의 형태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뭐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은 해서 보기 전체를 주고 거기서 이제 기억력 그룹핑하는 방식,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유형들이 이제 모두 고르시오의 하나의 유형이고, 우리가 아주 난해했던 부분이 하나가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그 보기 중에 모두 고르시오가 나오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 문제 유형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항상 개수, 숫자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커왔는데, 두 개 이상, 보통 2개 이상 고르는 보기 문제들을 많이 종종 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이제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너무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이제 생겨났고요. 다행히 이번에 ISMSP 시험에서는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가로 쳐서 2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다행이다. 왜냐면 그 앞전에 이제 ISMSP나 뭐 PIMS 시험이랑 했을 때 모두 고르시오 문제들이 나와가지고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멘붕에 빠지셨어요. 모두 고르시오 너무 힘들다. 1번부터 2번. 왜냐면 2개도 될 수 있고 3개도 될 수 있고 4개도 될 수 있고 사실은 5개가 다 될 수 있는 게 모두 고르시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었고, 이게 2개만 고르다니 찝찝하고 3개가 답일 때가 항상 많단 말이에요. 왜? 공부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해요.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는 이제 2개 고르세요 이렇게 나와서 이제 괜찮은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좀 CPPD도 권장을 하는 부분이 이번에도 시험 문제 모두 고르시오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2개만 고르시는 걸로, 원칙은 이렇게 2개만 고르시면 깔끔하게 포기한다. 3개도 될 수 있지만 보통 2개 고르는 걸로 차라리 그렇게 명확하게 좀 기준을 세우고 해야 좀 문제가 좀 쉽다라고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CPPG ISP의 공통점은 시험 시간이 120분으로 이제 동일하다는 부분. 그리고 둘 다 마찬가지로 시험 지문 자체는 크고요. 네. 다만 ISMP와 그리고 CPPG가 다른 점은 자격 요건이 다르고, 그다음에 시험 범위가 틀린 부분. ISMSP와 같은 경우는 정보보호 기술 요소, 정보보안과 관련한 법률, 그리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그리고 인증 기준 항목이나 항목들에 대해서 또 많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험 범위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ISMS-P에 있는 그 P 부분 영역이 이 개인정보관리사 영역하고 조금 더 중첩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ISMP 시험도 이제 1년에 한 번 있다 보니까 이걸 훈련하거나 좀 하시는 부분들이 훈련을 해야 되니까 이 시험을 준비를 안 하신 분들도 종종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게 일단은 우리가 이 자격증을 따게 되면 어디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곳들을 생각을 하면, 첫 번째는 피아 자격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ISMP 자격증에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건 자격증 기준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정보보안 기사 쪽에 일부 많이 축소가 돼서 예전에는 그 5파트 영역인가요? 정보보안기사 5파트 영역 쪽에 있는 영역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고, 또 그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영양평가처럼 정보보안기사는 선자형이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길이도 길고 얘는 오지 선다형이라는 부분만 좀 차이가 있고요. 최근에는 정보보안 기사가 14회 정도, 15회를 이제 달려가고 있어서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사 수준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필기 기준으로 얘기 드렸을 때는 기존에는 중구난방식으로 문제를 내다가 조금 뎁스를 좀 내린 느낌이 좀 들어요. 예전에는 이제 정말 이제 고급 기술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으로 얘기를 드리면 뭐 특급 기술자 분들이 이제 정보보안 기사를 이제 따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생기셨고, 따시면 이제 정보보안 기사를 시험을 취득하시는 분들 많이 없다 보니까 명함에다가 이제 파시더라고요. 정보보안 기사에서 이 자격증 취득자다 해서 보안기사 취득하셨네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고 하면, 왜냐면 너무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이제 취득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갔죠. 저도 그래서 한번 이렇게 명함을 이렇게 받아봐, 정보보안 기사 따셨네요. 공무서 이게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 이제 다시 이제 CPPD 쪽으로 돌아오면 CPPD에는 자격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정보보안 기사 쪽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CPPD 응시 자격이 또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네. CPPD 자격 기준 말씀드린 5가지 과목인 건 아시죠? 100문제 시험이고, 검정 과목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제도,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 관리,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조치, 관리 체계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간간히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정보를 많이 활용을 해서 어떤 부분에 어떤 식으로 나오셨는지는 이제 아실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개인정보 보호 이해 쪽에는 이제 총 10문제, 꽈락의 위험이 높은 부분이 딱 10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나오실 수도 있고 간과하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개인정보 보호법 이해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 그리고 유형, 그다음에 개인정보 가치 산정,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GDPR과 관련한 문제들. 왜냐면 해외 EU와 미국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차이점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2018년도 5월부터 GDPR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GDPR 문제가 1과목과 2과목과 5과목 등에서 다수의 분포한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GDPR 문제들이 다수 이제 문제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한간에는 인터넷진흥 현재 DPO 자격증을 이제 신설하려고 개발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DPO 관련해서는 이제 CPO 포럼이 이제 주관하는 기관이 아니냐, 주간 연구기관이 아닌가. 라는 이제 그런 추측을 했었었는데, 매년마다 이제 과제 사업, 인터넷진흥원이 이제 과제 사업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래서 과제 사업이 나오는 것들을 보통 조달청에는 나라장터 사이트라고 있어요. 공공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가 있는데, 나라장터에 있는 사업들을 이제 모니터링 하거나 아니면 정보보안이나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행안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관 기관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인터넷진흥원이 지금 모든 정책을 운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실상은 정책을 결정을 하고 있죠. 초안들을 만들어서 이제 행안부 보고를 하고, 보고하면 거기 협의해서 이제 해서 사실상 인터넷진흥원이 다 만들고 있는 거라서, 인터넷진흥원에서 현재 그 이제 외주를 주고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잠시만요. 예. 고생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면 CPO 포럼이 지난 2018년도에 과제 사업 기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수측을 하고요. 올해도일까라는 건 사실 저는 이제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공공과제 성격상 매년마다 그 과제, 그러니까 용역 발주가 나오고 그 용역 발주에 맞춰서 그런 제도나 아니면 그런 사업들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간은 사실상 바뀔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는 아주 좋아하는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문제가 다수 나오는 게 아닐까.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이해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념들, 개인정보와 관련한 개념들, 그리고 개인정보 유형, 그리고 GDPR과 관련한 문제, GDPR, 그리고 개인정보 가치 산정법과 관련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문제 1과목 영역의 문제는 사실상 변화는 별로 없어요. 변화는 없는데 너무 쉽게 접근하다 보니까 이 꽈락의 위협이 10문제다 보니까 4문제만 틀려도 죄송해요. 4문제가 아니구나. 6문제가 틀리면 꽈락이구나. 근데 60점을 이제 이게 오히려 꽈락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긴 해요. 오히려 개인정보 쪽에 이제 실무를 접하시고 전문가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러 가시면 1과목에서 꽈락이 나서 다시 시험 보시는 경우도 제 주변에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붙을 줄 알았는데 1과목에 떨어졌어. 그래서
그래? 이랬더니 몰라, 너무 대충 공부했나 봐. 가치 산정에 두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난 그 부분을 몰랐거든. 왜냐면 기존에 이제 개인정보 전문가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뭐 제도나 라이프 사이클이나 보호 조치 쪽에 있는 거는 오히려 빠삭한데, 그런 이제 가치 산정이나는 뭐라고 하지? 그 책에서 나온다고 해야 되냐? 이론서와 개론서 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이제 간과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부분 때문에 꽈락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영역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제도라고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제 법률 있고, 제가 오늘 나눠드린, 그리고 앞서 메일로 한번 1회독을 해주세요 라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요거 뭔지 아세요? 이게 3단 법률표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사 CPP지나 아니면 개인정보 담당자가 이제 주로 알아야 되는 법률이 이제 3단인데, 3단 법률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이에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을 위한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약자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는 이 법, 그리고 세 번째 신용정보기관에서 정보보호와 관련한 내용들이 담아있는 신용정보보호법인 3단법으로서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법률을 다루시거나 하시지를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익숙하게 하시고자 해서 제가 제일 좋아요. 보시라고 그냥 소설책 읽듯이 얘를 읽어보셔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얘를 보셨으면 하고, 너무 세움 3단이 난 너무 지루하다라고 하면 최소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라도 계속적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싫다라고 하면 어느 부분만 숙지 하나, 여기만 달달달. 왜냐면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체를 다 보셔야 되고요. 망법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용 촉진, 그러니까 2장, 그러니까 총칙 제2장이나 뒤쪽에 있는 뭐 9장, 10장 정도는 이제 안 보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내용들만 뽑아서만 보실 수는 있는데, 그거는 근데 뭐 그렇게 하실 수는 있어요. 나는 이건 보기 싫다, 나는 시험에 붙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판단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 법은 그냥 갖고 다니시면서 이제 보시는 거가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그냥 시간 날 때 머리 좀 식히려고 할 때 얘를 두고서 보시는 게, 그래서 뭐 회사에서도 사실은 그냥 컴퓨터 놓고서 인터넷 보고 하고 있으면 뭐 하냐 뭐 이러면은 뭐 일하는데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냥 이거 보고 있으면 그냥 뭐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사 자격증을 따라고 그러면 뭐 자격증 비용을 주겠다, 아니면 인센티브 주겠다, 뭐 이러면 혜택을 주신다면 상관없는데, 나는 그냥 뭐 그럴 수 있는, 나 이직이 목표라고. 이 회사가 너무 사실 거지 같아서 너무 힘들어서. 물론 요즘에는 52시간제에서 함부로 야근을 하라고 권하진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개발자분들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야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업무를 끝내지 않았다고 하면 이제 그 일을 하시는 추세이지만, 위에 있는 상사분이 너 오늘 야근해,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왜? 52시간제 이제 근로기준법이 이제 변경이 됐고, 두 번째는 또 올해 또 하나 또 생겨난 법이 있잖아요.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해서. 그게 또 잘못 활용하면 또 이제 과하게 돼서, 뭐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뭐 했는지 해서 매년마다 그것도 법정 의무 교육이 있는 걸로 알아서, 그 두 가지 법 때문에 요즘에는 함부로 환경의 변화가 이제 생겨나서 함부로 오늘 같이 뭐 밤새서 일합시다, 작업합시다, 이런 얘기를 가급적 안 하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뭐 어느 게임 회사 같은 경우 어디지? 넷 어쩌고 뭐 모르겠어요. 이런 뭐 주 52시간제 뭐 이런 얘기가 확대가 나오면서, 그 회사가 이제 첫 번째로 한 일이 우리 회사는 이제 야근 없다라고 하고, 첫 번째 한 일이 블라인드를 창문에 블라인드를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설치를 했을까요? 불빛 내리고 일하라고. 그렇게 그 회사가 돈을 많이 주긴 하는데, 그렇게 개발자분들이 팔 다리가 성한 데가 없다고 하십니다. 야근도 많고, 뭐
하지만 연봉은 많이 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변하니까 뭐 긍정적인 방향에서는 이제 뭐 블라인드 선치를 해서 뭐 근로 뭐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저도 이제 건너 들은 얘기로는 이제 넷마블은 그렇다라고 해서 죄송 이게 좀 녹화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돌아오면 얘를 제가 이번만큼은 이제 출력을 해서 듣고 기본적으로 책을 보시되 그래도 법령을 조금 더 좀 숙지를 하시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3단 법을 계속적으로 그냥 읽어보시고 하시는 부분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두고두고 보시라고 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세대가 저는 좀 올드한 편이거든요. 올드한 편인 게 아직 그 태블릿이나 PC 환경으로만 공부를 하기에는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출력을 해서 만약에 시험을 본다 하면 모든 걸 이제 출력을 해서 봐야지만 조금 더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서 얘를 그냥 갖고 다니시면서 무거우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소책자 형태다 보니까 얘를 읽어보시면서 숙지를 하시는 걸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역인 개인정보 보호 제도 영역은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 체계 그리고 정보통신 망법에 대한 내용들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도 쪽에서 또 나와야 되는 부분이 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과 관련한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처리 제한이라고 하면 이제 고유식별 정보에 대한 처리, 민감 정보에 대한 처리 제한, 그리고 영상 정보 처리기기에 대한 설치 운영에 대한 제한. 해서 제한이라고 하는 개보법에서 제한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영역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CPPG 시험에 뭐라고 해야지?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과목으로 분류를 했지만 그 과목의 선이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 1과목에 나왔던 문제가 2과목에 또 나오고 2과목에 나온 문제가 3과목에 나오고 3과목에 나온 문제가 4과목에 나오고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이라서 범위 영역이 사실은 그렇게 구분이 되진 않다. 근데 구분을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구분 영역은 모호하다라고 해서 2과목부터 나온 영역이 3과목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공개, 그리고 개인정보 파일과 관련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제도 쪽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는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 관리라고 해서 이거는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수집하고 보유 이용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파기하고 있는 그 일련의 사이클과 관련한 활동들을 개보법과 망법을 비교해서 개보법에서는 수집 동의를 3개를 받는데 망법에서는 죄송해요. 바꿔서 말했네요. 망법에서는 3가지의 수집 동의 항목을 받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4가지 항목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기본적인 요건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들을 확인하고 그 플러스 응용 과제로서 사례 위주의 우리는 A라는 정보통신 서비스 업체는 이라고 해서 응용 실무 사례들의 문제들을 조금 더 접하시면서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한 문제들을 다루셔야 된다라고 해서 그리고 다루셔야 된다는 걸 이제 얘기를 드리고 그러면서 개보법과 망법을 비교해서 암기를 해야 된다. 시험은 암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용어를 알고 쓰는 거 그것들이 이제 시험을 조금 더 합격을 하기에 좀 목적인 거고요. 네 번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보호 조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의 그 안전조치 의무와 관련한 그 위임 고시 안정성 확보 조치 안정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고시에 따른 그 기술적인 내용의 안정성 확보 조치 고시 내용들과 그리고 망법에서도 그 안전조치 의무와 관련한 고시 규정이 있는데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와 관련한 기준들에 대한 내용들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일부 보안 기술과 관련한 내용들을 조금 더 숙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그러면서 30문제라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 이제 5번째 개인정보 관리 체계 영역은 일단 기본적인 개인정보와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대한 국내외 제도들, 기본적으로 ISO 27000이라는 제도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들과 그리고 ISMP 그리고 영양평가 관련 문제들이 3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나온다. 오답니다. 10문제, 15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총 100문제 시험을 치르시는 거고, 그래서 객관식 시험은 오지선다, 시간은 120분, 그리고 과목당 40점 이상 꽈라. 그래서 총점 60점 이상을 받으셔야 되시는 부분이고, 120분이 사실은 되게 짧아요. 한 문제당 1분 30초 내에 문제를 풀으셔야 되는데, 이 시험의 특징이 시험 문제 지문이 엄청나게 길습니다. A4 용지, A4, B5 형태 한 문제씩 들어있거든요. 한 문제씩 거의 사실상 100페이지의 시험 문제가 있으셔서 얘를 100문제를 푸시는 게 사실은 시간이 촉박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는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문제 지문이 일단 너무 좀 지치거든요. 1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약간 뭐 한두 문제 조금 헷갈리는 문제들을 이렇게 짚고 하다 보면 이게 좀 시험을 나중에 뒷문제 조금 찍고 나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중요한 건 시간 관리가 중요하고 한 문제당 1분 30초 내에 이 문제를 풀으셔야 되고 그래서 오지선다형이 조금 더 익숙하고 모두 고르시오에 대한 패턴의 문제에 조금 더 익숙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훈련을 왜냐면 계속 뭐 객관식 모의고사를 푼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얘는 응시료가 사실은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 기술 자격보다도 비싼 부분인데 얘가 초석을 이렇게 다 찌다 보니까 개인정보 쪽에 있는 모든 시험들이 너무 비싸요. 사실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제일 싼 편이에요. 개인정보 관련해서. 피아는 더 비싸고. 네, ISMP는 걔는 무료지만 뽑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시험이 이제 CPPG 자격인 거고 이번에 대비는 이제 12월 1일 시험을 목표로 시험을 보고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개인정보관리사 자격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같이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목표는 다 같이 지금 이번에 같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 다 같이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은 바람이고요. 그거는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취득하시려고 하는 개인 한 분들이 같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저는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드리려고 사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도 이제 주기적으로 조금 더 많이, 지금 배포되어 있는 문제는 한 300문제 정도 되는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코어를 해서 시험을 볼까라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 요즘에는 그 노트북 환경이 좀 잘 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뭐 거리 기반 없이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제가 생각은 한번 해보고요. 같이 지금 수업을 같이 이 시간에 이 힘든 시간에 같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그냥 100문제 시험 환경 같이 보실 수 있는 환경도 좀 모의고사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도 제 계획이라서 일단은 사이트는 지금 이제 오픈이 제가 고지한 날짜에 안 될 수도 있기도 한데 안 된다 하면은 제 블로그나 아니면 이메일로 계속적으로 자료나 아니면 문제나 뭐 같이 공부하실 수 있는 시그널을 계속 제시를 할 거니까 좀 오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메일이 될 수 있고 제가 매일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뭐 일주일에 2-3번은 계속적으로 시그널을 이제 보내고 자료들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피드백도 저도 받을 수 있고 받고 아니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를 알고 계신 건지 안 했는데 어떻게든 확인할 수 있는 우리는 주입식 교육에 우리는 훈련을 받고 태어난 지금까지 커온 환경 학습 환경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뭐 자기주도적으로 뭐 학습 환경이 마련되고 있지만 강제적인 환경에서 조금 더 시그널을 보내야 조금 예민해야 공부를 좀 더 잘 하실 수 있을 거라서 다양한 채널로 조금 더 저는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건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진행하려고 했던 책은 기존에 있는 CPPG 그 개인정보 최적합 책에서 좀 개정이 됐어요. 그 책이 이 책인데 예, 아직은 서점에는 출간이 아직 안 되어 있고 이 책을 이제 개정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부터 강화된 내용들은 5가지 있는 내용들을 좀 변경된 법령에 맞춰서 책을 좀 개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존 책이 2017년도에 제작을 하다 보니까 GDPR과 관련한 내용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반영을 했고, 두 번째, 개인정보 유출 신고 내용들을 강화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책에서는 이 책에 저는, 이 책을 이제 제작을 할 때, 문제의 모든, 그러니까 이론과 문제를 병합해서 책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졌었고, 기존에도 물론 책이 있었지만, 그게 뭐 연차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서, 이제 저는 방향을 제가 이론을 좀 줄이고 문제를 좀 더 강화를 하자 했고, 문제에 있는 풀이를 좀 더 강화를 하자는 목적으로 해서 좀, 그 책을, 냈었는데, 근데, 어딘가 모르는 게 또 빠진 게 저는 제 생각엔 풀이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론에 안 담은 내용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이번에는 이론 쪽에도 이제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출 신고 내용 쪽이라던가 아니면 개인정보 파일 그리고 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와 관련한 그 역할과 지정과 관련 내용들을 이제 이론 쪽에 조금 담았고 그러면서 그 CPO 포럼에서 그 시험 회차마다 그 변경된 법령이나 아니면 변경된 법률 법령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그 기준 가이드에 대해서 고시를 하긴 해요. 뭐 접수를 하시면 자료실이 오픈이 되고 거기에서 가이드를 보시거나 아니면 가이드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뭐 자료들이 링크가 예를 들어 법령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 법령을 바뀐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2017년도에 대비 2019년도에는 망법에 있는 스팸 방지와 관련 내용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좀 누락이 된 부분들이 또 있어서 그래서 추가를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망법이 은근히 많이 바뀌었어요. 알게 모르게 GDPR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이제 영향들 뭐 개인정보 영향들을 좀 반영해서 정보통신망법이 좀 개정이 좀 더 많이 됐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은 2017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개정이 된 건 없고요. 망법은 이거는 시행일자 기준인 거고 개정일자 기준은 2018년 12월 28일인가? 18일 정도에 개정된 게 최신 법률이더라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망법에서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개정된 내용들을 좀 담았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개인정보 안전조치 부분에서 19년도 6월 달에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고시가 변경이 되면서 그 내용들을 추가로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도 변화가 있으면서 ISMP와 P에 대한 제도 통합 내용들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법령이 그렇게 자주 바뀌냐고 여쭤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법령은 자주 바뀝니다. 그리고 바뀌는 이슈가 사실은 있어요. 가이드에도 아마 있고, 빅데이터 산업 발전, 데이터 통합 이슈, 해서 망법에 있는 개인정보 관련 내용들, 신용정보보호법에 있는 개정 내용들을 다 이제 일반법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그리고 개인정보 쪽에 GDPR 이슈와 관련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가 일부 바뀌고, 그 익명정보와 비식별 정보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개념이 새로 이제 신규 추가되고 하는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원래는 올 상반기에 법률이 개정됐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국회가 열심히 다른 일을 하는 관계로 국회가 현재 안 열리죠.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업계 전문가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기로는 내년에 선거가 있고 그래서 내후년 2019년 그러니까 내후년 정도에 개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슈가 있어서 뭐 개정이 되면 뭐 CPO 포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개정한 내용들에 대해서 반영을 하겠다. 해서 현재는 지금 있는 기준으로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중간에 갑자기 변경해서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변경된 법령에 따라서 맞춰서 다시 또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준비할 때 조금 더 집중해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주말 기준으로 따졌을 때 현재 8주 나오더라고요. 시험까지. 그래서 8주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주말에 나와서 같이 이제 공부하시거나 하시면 되게 힘드시긴 한데, 그래도 한 달 반이거든요? 8주 해봤자? 보니까 11월 달이 이제 5주가 있어서 8주라고 하면 한 달 반 정도가 되는 시간 동안만 집중을 하면 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하루에 2시간씩 곱하기 해서 그 정도만 하고 주말에는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한 번에 취득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자격증이라고 보고 따고 나면 이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가신 부분들도 있고 실무에도 적용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CPP제와 관련해서 또 CPO 포럼도 CPO 포럼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만 갖고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저 또한 다 마찬가지로 책의 모든 내용을 반영을 한다고 하지만은 양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반영할 수 없어서 관련 참고 자료들을 배포를 해드렸어요. 그 관련해서는 크게는 4가지 카테고리 영역으로 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앞에 있는 이제 법 시행령까지는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는 앞서 이제 소책자 형태로 나눠드렸으니까 그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망법 기준에서 이런 가이드도 같이 겸해서 보셔야 되고 다 보시면 좋겠지만 못 보시는 것들은 한 번 더 체크해서 요거는 꼭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여기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해 보시라고 조금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해서 얘를 시험이니까 다 보실 수 있는 방향. 물론 책에는 다 녹여져 있어요. 책에 다 녹여져 있는데 그 뎁스가 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해서 같이 보셔야 된다. 많아도 그래서 크게 만약에 본다면 3단 법률 그리고 해설서 GDPR 특히 GDPR 문제 어렵진 않은데 약간 표현이나 이게 하는 부분들이 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얘를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예시 이렇게 될 거고 요거 해서 암기장 드릴 거고 해서 이렇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